오늘 할 이야기는 의사의 사직서 제출과 간호사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차이입니다. 일단 의사는 집단 파업이 아닙니다. 집단 사직서 제출을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애매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명한 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이다. 하지만 이것을 노조나 집단으로 봐야 할지는 애매하다. 하지만 말장난으로 집단 파업이라는 것을 언론에서 썼다. 그리고 집단 사직서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정부도 이야기했다. 즉 의사는 집단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그리고 정부는 선이고 의사는 악으로 묘사했다. 국민의 생명권을 빌미로 협박하는 깡패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사직서를 수립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을 명백하게 위법이고 국민을 볼모로 잡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위헌성 여부가 있다. 만약 의사가 노조가 있고 필수 의료에 사람이 있고 파업했으면 정부의 명령은 위법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의사는 노조가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위헌성이 없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간호사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일단 간호사는 노조를 통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진행했다. 그래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카드는 함부로 쓰면 망한다.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인원도 많기에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8월 27일 국무총리는 보건의료인들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경무를 버티며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정부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말했다. 하지만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국민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이야기했다. 저렇게 행동하게 된 계기는 자신들에게 있으면서 파업하면 나쁜 놈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진짜 나쁜 놈은 선거용 공약으로 의료체계를 망치고 부하들에게 총알바지를 시키는 대통령이 아닐까요? 결국 정부의 입장 차이가 다른 것은 인원수와 노조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간호사까지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수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다. 간호사는 서포트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집도는 할 수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의사가 떠나면 가장 중요한 수술이 마비된다. 파업과 사직서 제출의 큰 차이점은 돌아오는 곳이 있냐 없냐의 차이다. 파업은 직장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사직서 제출은 직장을 떠나는 것이다. 정말 그런 인력들이 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숨이 나옵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